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네, 1주차. 이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너무 길게 하면 그런데, 2교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필수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잖아요. 그렇죠? 휴대전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휴대전화는 그러면 언제쯤부터 우리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걸까요? 그리고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같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휴대전화가 국내에 등장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최초의 휴대전화는 투박한 외관의 크기도 커서 벽돌폰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기기가 됐죠. 이 휴대전화의 역사를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남성의 머리만큼 커다란 이른바 벽돌폰. 30년 전인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등장한 국내 첫 휴대전화입니다. 실제 벽돌보다 크고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도 많았지만 당시엔 최첨단 전자기기로 가격도 무려 400만 원, 설치비 60만 원까지 합치면 당시 서울 일부 지역의 전셋값과 맞먹었습니다. 트렁크에다가 넣어가지고 돼 있어요. 한 벽돌 2개만씩 한 거. 병원에 왔다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일종의 이제 없애고 직접 현장에서 현장으로 뜰 수 있는 무늬만 휴대전화가 아닌 진짜 휴대전화 시대를 연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1996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인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전화기가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고 문자 서비스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후 1g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작고 가벼운 전화기들이 쏟아졌고 2010년엔 휴대전화 이용자 수가 전체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피처폰은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빠르게 몰락합니다. 스마트폰은 특히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 LTE 서비스에 힘입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내년 3월 LTE보다 최소 20배 이상 빠른 5G 시대가 열리면 휴대전화는 4차 산업을 촉진할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AR, VR, IoT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5G 미래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HIS는 5G의 경제 효과가 12조 3천억 달러에 이르고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이 영상은 사실은 이제 그 몇 년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5G, 우리는 5G 시대에 이제 살고 있잖아요. 5G가 도입이 되기 직전까지의 그 직전까지의 휴대전화 이제 역사를 집대서 해놓은 거라서 조금은 이제 시대적인 그런 이제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6G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전에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휴대폰, 휴대전화, 이거를 도대체가 고릴라는 싫어한다네요. 고릴라가 핸드폰을 싫어한대요. 핸드폰을 미워한답니다. 도대체 왜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할까요? 예, 그 이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고릴라가 서식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예, 여기에 콜탄이라고 하는 이런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고 해요. 근데 특히 이 고릴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정글, 이 밀림지대에, 예, 거기에 이제 콜탄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콜탄이라고 하는 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이제 탄탈이라고 하는, 예, 이러한 물질들이 휴대폰이라든가 전자기기 이런 데서 이제 쓰이고 있는 첨단 이제 소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재를 갖다 채취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고릴라를 갖다가 이제 죽이게 되고 서식지를 파괴하게 되고, 그러니 뭐 당연히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예. 그런데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 파괴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발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이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17가지의 주 실천 방안에, 그리고 169가지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는 각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전을 갖다가 이제 경기도에서도 수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정책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2018년 또 2019년 안양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또 더 나아가서는 작년인 2020년에도 그 5차 의제 실천사업 시행공고 해가지고 바로 광주에서도 이런 이제 운동을 갖다 이제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이제 도봉구에서 심포지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갖다 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고 녹색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운동이 이제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운동들이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최근에는 지구의 어떤 이제 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후반부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서 또는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갖다 이제 줄여야 된다. 물론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국제 정세에 맞춰가지고 그러한 노력들을 갖다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갖다 같이 한번 영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 화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업 기반 사회에서 출발해 경공업, 중화공업, ICT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 성장을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못해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명박 정부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런 이제
시도들을 갖다 이제 해왔었고요. 그것을 이어와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이러한 그 운동 또 실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부가 끝내고 그리고 뭐 말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 속에서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을 갖다가 이제 새로운 틀로 가져가야 되겠다. 또 기후 위기라는 측면에서는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고 또 국제 연합이라고 하는 유엔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탄소 배출을 자꾸 줄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구호를 내걸고 그런 운동을 갖다가 이제 할 때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갖다 이제 선포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들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겠다. 그런 운동을 다 펼치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탄소 중립은 뭐냐고 또 갑자기 아까 우리 녹색 성장이니 지속 가능 발전 하는데도 예, 그거에 개념 잡는데도 이제 머리 아팠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갖다 가져와 봤습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갖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금 현재보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즉 더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하자. 즉 혹시라도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한다면 그 배출되는 양은 자연계에서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즉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다 우리가 탄소 중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넷 제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흡수량, 즉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열대우림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광합성작용을 하면서 흡수를 하잖아요. 또는 이 바다에서도 해양생물들, 녹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를 해요. 즉 배출된 양이 흡수되는 양과 동일해서 더 이상 새롭게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탄소 중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배출을 갖다 이제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 최대한 억제를 해서 이제는 배출량을 갖다가 저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갖다가 높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흡수량은 증대를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탄소의 배출량을 갖다가 순배출량은 제로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라면 온실가스 배출이 양이 많고 흡수하는 양이 적다면 우리가 2050년까지는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등한 그래서 순수한 배출량은 제로가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갖다 이제 해야 될 것이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3+1 전략을 갖다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의 3는 정부가 추진할 3대 정책 방향이에요. 첫 번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두 번째,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세 번째,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가지고 그것의 세부 그런 이제 과제로는 10개의 세부 과제를 갖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에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부터 시작해서 미래 모빌리티, 도시국토 저탄소화 뭐 등등의 것이 있고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 조성은 신유망 산업을 갖다 육성을 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은 취약 산업 계층을 갖다가 보호를 하고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이제 국민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등의 10가지 과제를 갖다 이제 뽑고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 전략,
플러스 1은 뭐냐면 탄소 중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정착하겠다. 거기에는 재정, 녹색금융, R&D, 국제협력을 갖다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에요. 이거는 아마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과거의 그런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계승을 해서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 형태의 그린 뉴딜로 이제 가는 것처럼 다음 정권 어떤 정권이 이제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권도 지속해서 가져가야 할 수밖에 없는 또 가져가야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이제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같이 한번 영상으로 좀 보실까요? 왜 탄소 중립이 진짜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해운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탄소 중립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미래 지구의 극지방 얼음이 녹아 지구는 바다로 뒤덮였습니다. 영화 워터월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문명이 쇠퇴하고 망해버린 지구에서 생존한 인간들의 사투를 잘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 지구 해수면은 0.26m에서 0.77m 상승하게 되고 2도씨 상승할 경우 0.1m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부산 해운대 같은 우리나라 사빈 해안의 경우 80.1%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극한기후 등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 중립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여러 가지 산업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극지방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 고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태풍이나 폭염과 한파 그리고 메뚜기떼가 출몰해 식량 위기마저 올 수도 있는데요. 탄소 중립은 재생에너지 등을 늘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포집기술 또는 산림, 습지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 제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지구의 한계 상승 온도를 2도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온도가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온도 상승을 이보다 0.5도씨 낮은 1.5도씨로 제한하면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마저도 이미 1도씨는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제 그 마지노선이 0.5도씨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때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가 8위나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28.4%로 EU 16%, 미국 11%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 역시 한국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 기반들을 하루아침에 싹 다 없앨 수도 없고 급작스럽게 전환시키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한데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사회 지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LEDS를 이야기하기 전 파리 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리 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 의정서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 조약으로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2016년 1월 4일 발효됐습니다. LEDS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가늠하는 보고서로서 파리 협정상 국가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달리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작성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제출 이후의 갱신 이행 점검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좀 더 유연하고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이 탄소 중립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EU는 2019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지난해 9월 UN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일본도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이렇게 글로벌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사들도 친환경 기업 위주로 투자에 나서고 있기도 한데요. 수출 주도형 한국은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2050 탄소 중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그리고 높은 무역 의존도 등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역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도 이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전 세계 수소연료 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톱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데요.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부문별 핵심 전략 5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발전에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와 그린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산업에서는 수소 에너지원 활용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효율적 자원 분배와 저탄소 제품 개발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물에서는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 녹색 건축물 확산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수송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운송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차량과 IT의 결합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및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사회 전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 환경교육 강화로 사회 전반의 저탄소 인식을 확대하고 전환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식량위기 등 다양한 환경적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위해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갖다 이제 우리가 시청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강좌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그리고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일자리를 갖다 창출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이제 녹색 성장을 갖다가 녹색 성장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균형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실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강의 목표는 그래서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결국은 지금 지구에 심각한 환경 위기를 갖다 이제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엔이 결국은 이제 사회, 경제, 환경의 이제 세 가지 차원을 아우르는 그러한 이제 지구 차원의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다가 이제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는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속 개발 가능한 자연, 그 다음에 자원 관련의 환경 지속성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녹색형 소비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강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갖다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과 전지구적인 문제를 다음 주차에 이제 소개를 하고요. 이번 주차는 이제 강의 계획 소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는 지구 온난화와 이제 기후 위기. 여기에는 이제 6도의 멸종이라고 하는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할까? 예, 최근에 나온 그런 도서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갖다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 문제, 또 인구 증가와 환경의 문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환경의 문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환경의 문제는 여러분들 그 TV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책을 읽어드림나에 등장을 했었던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레이첼 카슨이 지은 그런 책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 테고요. 농업과 지속가능 발전을 갖다가 이제 그런 주제를 공부를 함으로써 전반기를 마치고 중간고사, 그리고 후반부에는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문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숲속 생태계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는 요거는 이제 주차가 바뀔 수도 있어요. 기후라든가 날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밖에 우리가 숲을 직접 생태 체험을 같이 저하고 우리 학교에 숲을 갖다 같이 한번 둘러볼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숲속 생태를 갖다 이해하고 원자력 에너지와 환경 문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심각한 문제인데 환경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환경 친화형 미니멀 라이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갖다 같이 한번 쭉 다뤄보면서 한 학기를 갖다 이제 마칠 계획입니다. 요거 이외에도 조금 전에 그 주제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주제들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다.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강의 주제는 사정에 따라서 약간은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 강의에서 참고하는 자료들은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해 각종 콘텐츠들, 영상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 또 다큐멘터리 또는 영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해 신문 보도 자료, 방송 자료, 또는 생태와 관련된 환경 문제의 어떤 이제 그 자료들, 도서들,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발전의 논문이라든가 세미나 자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이 수업은 자료를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우리 학교 수업관리 시스템의 LMS에다 PDF 파일로 이제 늘 수업 전에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가 가끔 주어질 수 있는데요. 혹시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LMS에다가 동시에 파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함이에요. 혹시라도 어떤 이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파일이 저한테 전달이 안 되면 여러분들 손해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평가는 중간, 기말, 그리고 출석, 과제 이런 거 반영할 겁니다. 혹시라도 피치 못해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한테
모바일 폰,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 이메일, 그리고 포탈은 저는 이제 다음에서 운영하는 한메일을 쓰고 있고요. 제 연구실은 교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연주왕새 3층짜리 벽돌 건물입니다. 거기 뷰티관인데요. 310호고요. 제 연락처, 연구실 연락처, 그리고 모바일 연락처 다 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오리엔테이션이고 한 첫 시간인데 너무 길게 하는 게 참 부담이 됐었는데 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